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진혜원 검사가 페이스북에서 또 엄청난 내용을 터뜨렸습니다. 검찰이 언론을 이용해서 검찰 내부의 압박을 어떤 방식으로 취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일단 먼저 진혜원 검사가 이달 17일 오전 8시 59분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립니다. 법관 사찰 혐의자의 법원 제소를 반대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이러합니다. 대검은 지난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법원을 압수수색으로 탈탈 털어서 법관들에 대한 그 사찰 자료를 몽땅 가져다가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수집된 불법적인 정보들을 더 정리하고 더 수집해서 언론에 넘겨서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또는 언론에 넘기기 이전에 별도로 연락을 취해서 은밀히 협박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방법, 이런 것이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법관 사찰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민주화 이후의 국가기관에 대한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불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법 기술자들이 있다. 그리고 여전히 법관까지 사찰을 해가면서 감히 우리를 건드리면 너희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어마무시한 일들을 보여주겠다. 전부 다 끝장난다라는 식의 이러한 신호를 보내주고 있음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영화를 예로 들었는데요. 영화 그 대부라는 것에서는 말썽을 부려서 영화 출연을 거부당한 그 대자를 위해서 폭력 범죄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가 부하들을 시켜서 영화사 대표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영화사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영화사 대표가 가장 아끼는 말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침대에다가 가져다 두는 이러한 형식으로 협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진혜원 검사는 이러한 대부에서의 장면과 지금 검찰의 모습, 이것을 좀 비교를 해보니 그 수법이 비슷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취득하게 된 법관들의 정보들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문제인 것인데, 범죄 정보만 수집해야 하는 그러한 임무가 배정된 직원을 통해서 더 추가적인 새로운 사찰을 직접 지시한 상황에서 여전히 이 행위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도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집된 이 같은 자료들을 협박에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대부의 내용과 같이 위법하게 수집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 정보를 폐기하지 않는 것은 영화 대부에서의 범죄 조직이 사용한 수법과 이 방식이 매우 비슷한 방식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은 조직폭력배다, 이런 점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법관 사찰 혐의자의 행정법원 제소를 반대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표창장 사태가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법관 사찰과 갖는 그 연관성이 있는데, 바로 우리는 아무데나 막 엮어가지고 아무나 또 엮어서 너를 괴롭히고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으니 이를 잘 판단해라, 이런 식의 폭력조직식 위협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진영 검사님의 이런 지적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죠. 법관 사찰, 그에 대한 어떤 혐의자가 이를 통해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찰을 한 사람들에게 제소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혐의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들과 관련된 정보, 그 사찰 문건들 전부 다 이거를 언론에 뿌려버릴 거야, 이런 협박은요, 말하지 않더라도 기본 베이스로 아주 자동으로 깔려 들어간다는 점을 지적하신 거죠.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17일 날 마찬가지로 오전 11시 44분에는 진혜원 검사님이 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대검찰청이 공직자를 협박하는 방법, 이러한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이 내용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혜원 검사 본인이 직접 당해봤던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검찰이 어떤 식으로 언론을 이용해서, 그 기자들을 이용해서 검찰 내부에 압박을 가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2월에 경향신문 유희곤이라는 난생 처음 들어본 기자가 전화가 왔대요. 그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대검 상부에 한번 물어봐라, 대검 상부에다가 경향신문 유희곤이 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 거다. 지금 그 당신에 대한 감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마치 협박성 멘트로 들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진혜원 검사 보고 조심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녹음을 시작한다라고 밝히고 용건을 상세히 좀 들어보려고 진혜원 검사님께서 얘기를 했대요. 녹음 시작합니다. 네, 좀 전에 얘기 나왔던 거 좀 얘기 좀 더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처음에 전화로 이야기를 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재차 언급을 하지 않더래요. 그리고 서둘러서 전화를 끊었다라고 하죠. 그 당시에 진혜원 검사는 실제로 감찰 중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본인이 알지는 못하지만 영장 청구서 회수 사건이라든가 표창장 사태 이후로 상시 표적 감찰을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새로운 사실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뭐 감찰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이셨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방식이 본인 자신에게만 쓰인 방식은 결코 아닐 거고, 예를 들면 모 신문의 모 기자가 제가 취재차 전화를 했는데요. 당신 내사 받고 있어. 당신 그 아들 딸 왜 그 입학할 때는 표창장 그 대검 측에서도 다 알더만. 이런 형식으로 얼마든지 바뀌어서 취재차 연락했다라는 그 목적하에 협박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같은 내용에 더해서요, 최근 법관 사찰과 관련해서 대검에서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공무상 비밀에 대해서 경향신문 유익원이 취득한 사실만 보더라도 윤석열이 유익원이 취득한 사실을 분명 알았을 텐데 외부자인 유익원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를 수사하거나 징계를 개시한 사실이 없는 걸로 보면 유익원과 같이 취재를 빙자해서 공직자들을 협박하도록 하는 이러한 행위는 지금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충격적인 사실을 전하셨습니다. 다들 이런 잔술책엔 넘어가지 말아달라. 위법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존재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점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향신문 유익원이 어떻게 감찰 정보를 취득했을지 유익원을 아는 분들은 좀 물어봐 달라. 이렇게 해당 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윤석열이 직접 유익원을 통해서 정보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외압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인데요. 진혜원 검사의 이런 용기 있는 폭로에 또다시 검찰의 민낯이 탈탈 털렸습니다. 아주 탈탈. 비위 검찰들 그리고 그들과 짝짝꿍한 그 기레기들은 꼭 머지않아 그 죄를 달게 받을 거라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또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